어머님들이 그 말 많이 해보시죠.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부정의 반대말은 긍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으로 단어를 한번 바꿔보시면은 아이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하는 일이 훨씬 줄어드세요. 우리 아이에게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빼봤으면 좋겠어요. 그 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내면 힘이 정말 강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슬초에 찾아와 주신 이현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사춘기 아이를 위한 그 말 공부에 대한 책을 집필하신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의 소개, 그리고 또 이번에 신간 출간하셨잖아요. 네. 신간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 늘 구독자로서 뵙고 있다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전에 우리 이은경 작가님과 함께 사춘기 아이에 관련된 글도 저희가 소개를 드렸었고요. 제가 처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기다림 육아라는 책으로 작가가 되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인정 육아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책을 계속 써오고 계신데 이번에 타이틀이 인정 육아예요. 네, 맞습니다. 인정 육아라는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 이전에는요, 제가 기다림 육아를 하고 긍정적으로 아이를 육아를 해야 된다 하는 네. 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잘 육아를 해왔어요. 유아기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그 시점부터 아이와 같이 저도 혼란스럽고 너무 힘든 시기를 거쳐 오게 되었어요. 우리 정말 눈물 없이 말 못하죠? 그렇죠. 네. 너무 사연이 있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부정적인 감정,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라고 생각해서 적용을 하려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나쁜 면을 그래, 그래도 이거는 참 괜찮은 부분이야 라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쯤 알게 된, 제가 직접적으로 만났던 문장이 있어요.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지금 현재 왜 힘들까? 내가 왜 우리 아이 탓, 남 탓, 세상 탓을 하고 있었지? 내가 그동안 인정하는 육아를 잘 해왔는데 왜 못했을까에 대한 답이 그 말과 함께 매칭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아이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죠. 네.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잡고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내가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라는 인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 마음은 자꾸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에게는 바라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됐다는 거를 저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직면하고 나니까 지금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인정이라는 거는 모든 육아를 하는 양육자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처럼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인정 육아를 전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 육아라는 건 사실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이 인정 육아를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 존중 육아가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를 존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 아이가 조금 문제되는 행동을 보여도 그래, 아이를 존중해야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인정 육아를 접근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정 육아는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정 육아를 하기 힘든 거는 우리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요. 네. 이게 제대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은 거기에 대한 뭔가 기대가 들어가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오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게 이 아이에게 혹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인정육아를 하기 힘들잖아요. 인정육아를 할 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 항상 우리 아이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더 하는 게 아니라 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에게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개입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아이를 꼭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입을 하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빼봤으면 좋겠어요. 그 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하는 거를 하나씩 한번 걷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은 생각보다 우리 아이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내면 힘이 정말 강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내가 높아심에 했던 나의 그 불안을 앞세워서 했던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요.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실 거는 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어머니만의 우리 아이 일기장을 좀 만들어 보셔가지고 그냥 간단한 하루하루 메모를 해보셔도 좋은데요. 이게 메모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감정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우리한테 온 거 아니잖아요. 내게 와준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내게 와준 그 소중한 순간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조금씩 기록을 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우리 아이의 마음 사전을 조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정형화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만의 가진 기질, 특성을 가진 그 아이만의 사전을 조금 엄마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용기는 손 한번 들어서 발표하는 거. 어떤 아이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인 거고 맞습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대단한 용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타인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한테 자꾸 맞추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우리 아이는 저런 아이지. 우리 아이는 이런 힘을 가진 아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시니까 꼭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걸 실제로 실천할 때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정육아를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인정육아를 시작하기 만약에 결심을 하셨다. 그러면 분명히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인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느끼기에 무조건 허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문제되는 행동을 보여도 이거는 우리 아이의 개성이다. 뭐 아직 어린데 괜찮을 거야. 저러다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저는 받아들임의 법칙이라고 책에서도 명명을 했고요. 여러분께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자체가 내가 기준했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아이 있죠? 그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다면 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욕심을 내려놓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거를 우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 아이를 바라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칭찬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 허용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조금 가졌고 바라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불행하다라는 게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령별로 부모의 역할에는 차이가 필요하고 그 차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책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정육아 시기별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네. 대한민국 아이들이 너무 불행하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어머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정말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냐면은 관계 형성, 교우 관계였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친구들 관계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고 합니다. 왜? 뭐가 문제일까? 아마 우리 사회적 분위기, 네. 이런 불안이 바탕이 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아이도 힘들고요. 음.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도 힘드세요. 음. 어머니는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자꾸 뛰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부모의 과업이죠. 그러니 이 아이 손을 자꾸 띱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 부모의 기대를 부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아이들 마음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마도 아빠도 힘든데 아이도 다 같이 힘든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중학년 이상부터는 발생을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안에 대해서 어머님들하고 이번에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네. 초등 시기에 너무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생 아이에게 바라는 점과 중학교 이상의 아이에게 바라는 점, 고등 이상 아이에게 바라는 점은 다르니까요. 거기서 오는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모님께서 적시적소에 이 아이를 잘 이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는 자기가 무언가를 못하게 될까봐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기대에 부응 못할까봐 생기는 감정의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이 아이가 뭔가 못하는 거를 부모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이 아니라 네. 실컷 뛰어놀고 싶어서 가는 태권도 학원을,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는 음악학원을 원하는 방향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이 아이는 자기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면은 어머님도요, 내가 욕심을 우선 내려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접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칭찬이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 이거 참 잘했다. 너 이거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면 아이가요, 그 우울감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줘. 그러면 이 아이가 선순환처럼 좋은 마음으로 다른 또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네요. 중학교 시기가 되면요, 대한민국에서 피할 수 없는 사교육 시장에 아주 이 아이들이 우수 고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나 어느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아, 그 말을 들으면 막 심장이 뛰죠. 그래? 혼내죠. 거기 가고 싶어? 아이는 그냥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같이 달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멈춰 있거나 이럴 때는 너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왜 안 해?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데. 그렇죠. 이 아이는 엄마한테 칭찬 좀 듣고 싶어서 했단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충분히 고민해서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 어머님께서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그림에 맞춰서 이 아이를 나는 우리 아이를 인정해줬어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나오는 순간부터 엄마와 사이가 나빠지거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버거워질 수가 있죠. 저도 저희 아이 학교는 제가 관여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학교라는 거는 이 아이가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선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정보나 알아봐 주실 수 있을 때 마지막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해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도 아이에게 그 목표 참 괜찮구나. 근데 엄마 생각에는 너가 이런 걸 하려면은 조금 더 네가 너 스스로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좋겠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해봤니? 라고 하면 스스로 꾸준하게 정리를 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가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강요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면은 해보다가 엄마 아빠 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하고 그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바람을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꾸 아파요. 아이 마음이 자꾸 아플 수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대화하는 방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너무 힘이 듭니다. 예전보다 인원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교우관계, 관계 형성, 선생님과의 관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너무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같이 고민해보고 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걸 해줄 수가 있다면 같이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아이가 자기 내면의 마음을 부모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학업적인 거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공부 얘기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예민한 부분,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은 그걸 외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버텨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아이에게 보이면요. 아이는 우리한테 마음을 잘 열질 않습니다. 가능하면 어머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아이의 지친 마음 아니면 짜증을 부리거나 스트레스를 부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힘든다는 걸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아주 힘드신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천당과 지옥을 정말 오가는 경험을 계속합니다. 잘하고 싶거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어머님께서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성적 어떻게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요 정도만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성적에 대해서 와서 제잘제잘 한다는 거는 잘했다는 뜻이에요. 할 만하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는 자기가 목표했던 거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엄마가 너 마음이 좀 그렇구나. 그래, 오늘은 어땠어? 그런 질문을 아이가 편안한 시간에, 아이와 소통이 가능한 시간에는 성적보다는 그 말을 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적은 저는 관계가 좋다면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어머니, 저는 지금 우리 아이의 성적에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안절부절하고 아등바등 한다고 달라지는 거예요. 1점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 이 아이가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가 되어주고요. 이 아이가 열심히 가다가 쉴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고 싶다.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저희 아이는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저의 그런 말들이 힘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드디어 찾고 아주 유쾌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고등 시기에는 그렇게 한번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게 조금 노크를 좀 해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인정육아를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샘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과 말에 이 사람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의 말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이한테 엄마는 네 생각이 궁금해. 지난번에는 1번처럼 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 말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너는 너가 잘하는 거를 하면 돼. 그거 자체가 엄마는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주시거나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신나지만 그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야.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얘기해 줄래? 그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엄마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네, 그들이 원하는 걸 하고 싶죠. 그쵸.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자꾸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인정 욕구가 강한 아이일수록 그렇습니다. 너가 원하는 걸 하면 돼. 라면은 이 아이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엄마는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부모님 자신을 인정하는 것. 또 인정육아의 일부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늘 자책하고 후회하고 아쉽거든요. 그런 모든 경험들이 부모님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고 막 흔들어 버려요. 되게 단단하고 의연하고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한 육아를 꿈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바람,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거기서 좌절이 오죠.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 부모님은 그때부터 부모 탓, 내 탓을 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아이들만큼이나 부모님도 힘드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어머님 그런 마음 가지시는 거, 아버님 그런 마음 가지시는 거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라니까 자꾸 기대하게 되고, 우리 아이가 조금 뭔가가 어긋나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탓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의 반대말은 긍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으로 단어를 한번 바꿔보시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이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하는 일이 훨씬 줄어드세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냥 계셔 주시는 거 있죠?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은 힘을 얻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너가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여기에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 아이가 알면 됩니다. 뭔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 저 너무 공감하고요. 저 역시도 그 생각을 하루에도 12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지치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보고요.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가장 든든한 힘이 되는 내 편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아이들은요, 내 마음을 온전히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만 있어도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런 어른이 나라면, 그런 어른이 부모라면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떨어졌던 자존감 올리시고요. 우리 아이하고 한 번 더 웃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위기를 많이 느끼잖아요. 사실 이렇게 애가 뭐 잘하고 있거나 부모님께서 평안하시면 괜찮은데 위기에 닥쳤을 때 감정이 막 요동에 치면서 그에 따라 이제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좀 솔루션을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께서는요, 되게 우리 아이가 이전의 모습보다 갑자기 달라졌을 때 불안감을 느끼시죠. 맞아요. 너무 재미있게도 우리 아이들이요, 한 뼘 성장할 때 이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평온했는데 갑자기 왜 이래? 그런 땐 부모님 되게 느끼는 감정이 한 3단계로 보입니다. 1단계,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어머님들이 그 말 많이 해보시죠?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자기 반성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때 그걸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감정을 느끼시죠. 3단계,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사춘기라서 그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세요. 3단계가 왔을 때 현실을 그냥 직시를 하고 그렇구나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불안감, 자괴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육아는요,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야 온전한 본인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육아 내공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현실 직시 단계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현실을 내가 마주하지 않고 인정을 안 하면은 자꾸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어요. 아이가 특히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오면은 불안감은 부모님은 최고조가 됩니다. 네. 이전과 달랐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부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부모가 만약에 내 실수를 이거는 몰래 숨겨서 덮어버려야지 라고 한다면은 개선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는 모두의 처음에 존재합니다. 아픈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말을 할 때 정말 믿음이 안 가죠. 그때는 두 눈 부릅뜨지 마시고요. 살포시 흘긴 눈으로 조금 쳐다보시는 거. 모르는 척 외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의 경험을 쌓고 나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바라봐 줬네? 그러면은 뭔가 책임감이라는 감정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누군가 네. 나를 바라봐주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네. 누군가가 나를 믿고 지지해준다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온전히 와 닿거든요. 그러면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우리 아이를 흘린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아이가 해낸다면 거기서 오는 아이의 기쁨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요. 넘어지고 속상하고 울기도 할 겁니다. 근데요. 그거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나가는 스텝이랍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보면은 이 아이와 나의 내일이 훨씬 더 풍성하고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언제든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설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레는 기회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아이와 내가 단단해질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 너무 잘 이해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힘드신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괜찮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부모에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힘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좀 더 멋진 내일의 우리 아이를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데 다시 좀 잘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들으시는 독자님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있는 더 깊고 자세한 이야기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